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총선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내일 양산 사저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예방한 데 이어서 모레는 자신의 과거 지역구이던 부산 사상구에 직접 방문해서 배재정 후보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례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인데 마음이 많이 다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문 전 대통령의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입니다. 배재정 후보와 부산 사상구에서 만나서 낙동강 강변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 당시 부산 사상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 때는 배재정 후보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사상구 지원에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와 또 김 후보에 대한 공천을 주도했던 만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하는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 사상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와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방문은 선거전 초반에 기선제압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낙동강 벨트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경우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낙동강 벨트인 양산갑 지역에 계속 살아왔던 만큼 바로 인근 지역인 사상으로 직접 나들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파급 효과가 민주당의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의 성당을 방문한 뒤 이 지역 이재영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서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돼달라,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7일에는 SNS를 통해 양산 원동 매화축제와 미나리 축제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이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 등 사가가 있는 양산갑의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갑에서는 지금 아직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갑에서는 지금 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맞붙어 있는데 윤영석 의원이 지금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 지역의 후보가 낙선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총선 개입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처럼 총선에 직접 개입했던 전직 대통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자택으로 찾아오는 후보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거나 지원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정도가 전부였는데 직접 후보의 손을 잡고 지역구를 돌아다녔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중 속으로 움직일 경우 경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가급적 직접적인 개입은 피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재임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사위의 타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부인 김정숙 씨의 국고 손실 의혹, 이런 온갖 의혹들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들을 감안할 때 수사가 본격화되면 아마 사법 처리로 가닥이 잡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총선 지원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자택에서 임종택 전 비서실장을 만나서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려다가 이재명 대표의 견제로 공천에서 컷오프되면서 탈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됐는데 예상과는 달리 당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나왔었습니다. 어쨌거나 임 전 실장이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를 놓고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선거운동에 직접 돕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임 전 실장이 내일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울 수 없는 두 사람의 회동이기도 합니다. 임 전 실장은 양산을 방문한 김에 내일부터 4일간 경남에 머물면서 낙동강 벨트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은 낙동강 벨트다. 낙동강 벨트 외에도 저희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임 전 실장이 낙동강 벨트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판세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이 낙동강 벨트 지역과 무슨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임종석을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어쨌거나 임 전 실장은 낙동강 벨트를 시작으로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내일 서울 종로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합니다. 정 전 총리는 종로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 전 총리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정 전 총리는 끝까지 고사했습니다. 어쨌거나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에 이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친문 진영이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물론 반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던 것은 도전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였는데 선거운동을 빌미로 친문 진영이 다시 고개를 들고 다시 뭉치는 것 달가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이 선거 지원을 시작하면서 굳이 양산에까지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또 낙동강 벨트에서 며칠 머물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낙동강 벨트 지역의 경우 이 대표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반란의 상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한도 합니다. 더군다나 언제든지 반란의 총두목이 될 수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옆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근래 들어 가장 신경을 고추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 역시 친문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 대표 역시 부산 출신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간에 낙동강 벨트는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부터 거의 친문 인사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문 신당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총선 이후 조국 대표와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문 전 대통령이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고 또 친문 세력을 움직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